먼지가 있는 거를 닦아내면은 상품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사이즈별로 이렇게 자기 사이즈별로 내려오거든요. 처음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생활비로 얘네가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나 예, 봐요. 맞아요. 한 번 주문하시면은 뭐 10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여보세요? 예, 사장님. 동백나무 미끄루. 알겠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게 무늬동백. 가장 비싼 건 뭐예요? 군목소가 그래도 가격대가 제일 잘 나가는 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1년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거의 뭐 한 4억 정도? 예, 그렇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순수익이 얼마예요? 뭐 2억 그 정도. 처음에는 얘가 꽃나무로 보였는데 던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지금 3년째 감귤 농사를 짓고 있는 김버키라 하고요. 저는 원래 이북이 고향이세요. 요즘에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요즘은 엄청 바빠가지고 아침에 나가서 감귤을 따고 그 다음에는 또 포장을 하고 또 이게 주문받고 뭐 새벽 2시까지 일할 때도 또 있어요. 그렇게 귤이 판매가 많이 돼요? 예, 인기가 엄청 좋아요. 귤이 너무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는 비결이 있나요? 저희만의 이게 노하우가 또 있어가지고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식당 일이랑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제가 원래부터 농사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나이가 어릴 때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은 했는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퇴직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다 보니까 기농기촌을 해가지고 귤 농사를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농장에 가가지고 또 이게 할 일이 또 많아가지고 농사 짓는 땅은 몇 평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농사 짓는 게 4,000평 이상 되는데 지금 가서 몇 시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주말이다 보니까 택배 작업을 안 해가지고 조금 일찍 끝나기는 할 것 같아요. 하우스 같은 것도 어쨌든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 자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원 자금을 한 3억 정도 받았어요. 기농기촌 자금을 받는데도 조건이 있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그 심사 그 조건이 있는데 제대로 할 사람 그거를 심사를 하는데 농사를 할 수 있다는 의지를 잘 보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게 심사에 통과돼가지고 뭐 하우스를 지었는데 지금 매출이 꽤나 괜찮고. 그럼 그 3억이 땅 매입하고 하우스 짓는데 다 사용된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됐나요? 하우스 짓는 것에만 들어가고 그 외에 자금들은 자부담으로 어느 정도 또 들어간 거죠. 지금 이자를 5년 동안 이자를 내고 10년 상황 하는 거죠. 금리가 기농기촌 자금이다 보니까 2%거든요. 2%요? 지금 기농기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적어가지고 또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혜택을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하우스 이름이 뭐예요? 하우스 이름이 내 이름을 따가지고 버키네 농장으로 돼 있어요. 먼저 작업복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것만 입고 하시면 춥진 않으세요? 하우스다 보니까 추운 게 전혀 없어요. 작업복이 더 패션이 좋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여기가 제가 일하고 있는 농장인데요. 안쪽으로. 엄청 크네요. 다들 들어보시고 농장이 너무 크다고. 이렇게 크면 두 분이서 관리하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제주도 분들 관리하는 농장을 보면은 이것보다 큰 농장들도 엄청 많으셔요. 이 정도면 저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와, 여기가 저희 작업터입니다. 감귤이 엄청 많네요. 수확 거의 할 때가 다 됐는데 요즘은 어떤 귤을 재배해야 되는 시기예요?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게 지금 궁촌이거든요. 12월 달부터 수확해가지고 2월 달까지 수확을 할 수 있어요. 2월 중순. 이거 한 그루에 귤이 몇 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최고 많이 달리는 거는 100kg 정도. 지금 파란색 줄들도 다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죠. 이거를 묶어주지 않으면은 열매 무게가 너무 많아가지고 부러질 수 있어요. 이거 작업하는 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게 뭐 1년에 전지 한번 해주고 비료 한번 뿌리고 뭐 물을 제대로 주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선이 엄청 많이 가고 있어요. 언제가 제일 많이 가요, 손이? 특이하게 언제 딱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선이 그냥 많이 가는 거죠. 수확할 때까지. 귤 농사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많이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식이 없으면은 저온 과일이나 뭐 야채를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직업으로 선택을 하면은 이게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농사에게 수입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귤은 당도가 중요하니까 더 그런가 봐요. 과일은 모든 게 다 당도하고 산도가 비리가 잘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비리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3억 정도 대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 돈 외에 들어간 돈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돈 외에 거의 1억 원 더 들어갔어요. 실제 하우스만 짓고 보니까 3억이 다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뭐 물탱크 파고 발전기 사고 그 다음에 뭐 열풍기, 개폐기 아직도 지금 사야 할 게 엄청 많거든요.
저희도 많이 애를 먹었어요. 처음에는 자금은 없는데 어디 가서 뭐 일을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식물도 심어가지고 그것도 판매도 하고 해가지고 그때는 고생을 많이 했죠. 지금 남편분이 옆에 농장 가신다는데 뭘 알려주러 가시는 거예요? 기술 지도를 하러 가시는 거죠. 귤나무를 어떻게 키우면 더 맛있게 키우고 어떻게 키우면 당도가 더 잘 되는지.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거는 묘목을 제가 생산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레몬나무이거든요. 레몬나무가 있고 여기에 뭐 귤나무, 낑깡나무 이렇게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적용 사업을 또 엄청 좋아해가지고 기농기천을 할 때게 처음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게 생활비로 얘네가 이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나 네, 봐요. 맞아요. 얼마 정도까지 벌어보셨어요? 이걸 판매해서? 하루에 얻을 때는 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뭐가 팔리는데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주문을 해가지고 한 번에 실어가면은 한 번에 50만 원씩 떨어질 때 그럼 그거를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신 거예요? 예,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내 돈으로 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얻어오고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묘목이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농부님은 완전 사업가시네요. 돈 버는 걸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르쳐 달라고 옆에 분들이 그러면서 아 이게 농사도 하는데 그것까지 힘들지 않는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 예, 사장님. 동백나무 몇 그루 있어요? 사장님이 한 5그루, 6그루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요즘도 인터넷으로 이게 계속 꾸준히 팔리고 있어요? 잘 팔리고 있어요. 한 번 주문하시면은 뭐 100만 원, 뭐 80만 원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진짜요? 예. 지금은 좀 재미를 보고 있어요. 가장 잘 팔리는 게 동백나무하고 예, 무늬동백. 예. 이 육지분들이 오면은 정원에다가 심는 게 얘네가 엄청 이쁘다고. 엄청 이쁘네요, 이게. 네. 이게 피면 더 예쁘겠네요. 그죠? 얘네가 있고 또 군목소라고 요 옆에 보시면은 아, 저짝 안쪽으로 엄청 큰 애들이 있는데 가장 비싼 건 뭐예요? 군목소가 그래도 가격대가 제일 예, 가격대가 제일 잘 나가는 나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귤농사를 지으면서 네.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제가 원래는 이게 조금 추운 지방에서 있다가 지금 제주도로 와가지고 처음에 너무 더워가지고 참 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름에 막 하우스 안에 뭐 40 몇 도가 될 때 9월달 제일 더울 때 그때 이게 지금 다 묶은 건데 이게 얼음팩을 뭐 이게 몸에다 두르고 그렇게 또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농사를 짓는 게 허란 일이 아니죠. 과일 농사 지을 때 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나요? 모든 게 이게 당도를 잘 얼리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퇴근하고 들어가서도 유튜브 쪽이나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딴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있는가, 당도를 얼리기 위해서 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거를 혼자서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귤은 예. 계절마다 판매되는 품종이 다른가요? 예, 다르죠. 지금 우리가 심은 이 품종도 어떻게 생산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예, 나오는 계절이 또 틀리는 거죠. 뭐 한라봉이나 레드양도 원래는 1월부터 2월 사이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우스에다가 이게 언더를 높여서 가온을 해가지고 빨리 익게 하는 그게 있어가지고 지금은 일찍 출하를 하는 거죠. 1년 매출은 얼마 정도 나오세요? 거의 뭐 한 4억 정도 예, 그렇게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순수익이 얼마예요? 뭐 2억 그 정도. 그럼 마진율이 50%가 넘는 거예요? 예. 저도 해봐도 돼요? 근데 실패하는 분들이 더 많으셔요. 사실대로 말해서. 그만큼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거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손이. 젊은 분들이 이게 기농기천을 하면은 될 수 있으면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예,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옆에도 이게 실패하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다가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길 옆에 이렇게 버려진 그 감귤이 맞아요. 예, 봤어요. 엄청.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그게 농약을 잘못하던가 아니면 냉이를 입던가 관리를 잘못하면은 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농사를 그냥 꽝 치는 거죠. 저희 앞에 농장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뭐 2억이든 3억이든 낼 수 있는 매출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농부님은 버린 귤도 많이 있었죠?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못했을 따름이지 그렇게 버려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소질이 있으신가 봐요. 어릴 때부터 식물을 되게 사랑하는 그런 게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얘가 꽃나무로 보였는데 후에는 보니까 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이거 하나에 얼만데 이런 식으로. 더 열심히 하는 것만큼 덕가를 나가다 보니까 아 이게 점점 얘에 대한 애착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이게 귤이 경매장에서 최대 고가격으로 예 가격대가 나왔어요. 이게 소비자들이 너무 수요가 좋다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럼 판매는 큰 걱정이 없겠네요. 예, 맞아요. 판매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지금 가시는 곳이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성가장 작업하는 작업장이거든요. 어떤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귤 선별을 해가지고 이거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게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선별하는 작업인 네. 거예요? 귤을 여기서 선별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거 성가장에서 선별을 하면은 뭐 왁스를 칠하고 그런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전혀 쓰지를 않아요. 그냥 여기서 과일 사이즈만 선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살짝 상처가 있는 애들은 걸러내고 저온 과일만 상품으로 돌아가는 게 왜 돌아가는 거예요? 먼지가 있는 거를 얘네들이 지금 닦아내는 거죠. 아, 지금 이 돌아가는 게 닦아내는 거예요? 귤을 닦아내면은 상품이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사이즈별로 이렇게 자기 사이즈별로 내려오거든요. 여기 예. 가장 큰 거, 작은 것부터 큰 예, 것까지.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사이즈가 선별이 돼야지 백화점이나 그 팔떡암 그쪽으로 하나하나 포장이 돼서 이쪽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별로 통에 쌓이는 거죠? 예, 사이즈가 그렇게 선별이 되는 거죠. 아, 이건 뾱뾱이에요? 예, 뽁뽁이를 깔아야지 택배 가는 도중에 터질 수가 있어가지고 한 개 한 개 포장을 하거든요. 아, 직접 손으로요? 예. 이것도 되게 고생스러우시네. 근데 워낙 고가로 나가다 보니까 이거는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박스가 1kg가 되는 거예요? 한 박스가 여기 2kg가 들어가고 있어요. 2kg요? 포장은 이렇게 돼서 나가거든요. 올해부터는 이제 박스 제작도 새로 해가지고 귤 판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귤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귤 아니면은 상태도 중요하고 사이즈도 엄청 중요한 거죠. 큰 게 좋은 거예요? 아니죠. 중간 사이즈가 딱 좋은 거죠. 이렇게 조금 살짝 큰 사이즈는 상품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는 지금 큰 귤이 없잖아요. 딱 상품 사이즈로 만드는 게 그것도 기술이죠. 귤이 크면 왜 상품성이 떨어져요? 귤이 크면은 당도가 작은 귤보다는 덜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 귤은 커도 당도가 일정하게 지금 14브릭스까지는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큰 귤을 요구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이게 경매장이나 이게 백화점에 나가는 거는 일정한 사이즈를 요구하잖아요. 큰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들이 만드는 게 상품 가치가 좋은 사이즈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귤 당도를 높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귤 당도를 높게 하려면은 나무의 전 영양분을 올리기 위해서 제처제를 전혀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르마늄 그런 액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거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희들도 많이 배웠어요. 아, 이걸 누가 알려줘요? 또 기술센터나 뭐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있는 거죠. 부족한 거, 결함이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상의를 하는 거죠. 1년 중에 귤이 가장 맛있을 때가 언제예요? 처음에 귤이 나올 때는 산도가 어느 정도 조금 있어요.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덜 달고 산도가 조금 더 높은 거죠. 지금이 최고로 맛있을 때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몇 월부터 몇 월인 거예요? 수확은 12월 달부터 하지만은 가격대가 제일 올라갈 때가 2월 때. 2월 달에 재배된 귤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최대한 다 익은 상태에서 지금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귤을 이렇게 다 수확하실 때 사람이 직접 다 따야 되나요? 그죠. 한 6명에서 10명 정도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은 따는 거죠. 6명, 10명이 한 달 동안 계속 따요? 계속 수확을 하는 거죠. 수확할 때 쓰는 인건비도 만만치 않겠네요. 맞아요. 인건비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그때 오시는 분들도 주변 농부님이 알바식으로 오시는 건가요? 그죠. 저도 초보 농부 때 남들이 농사를 짓는 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가고 저도 배워야지 어떻게 수확을 하는지, 그 다음에 가서 일을 하지만 남들이 얘기를 나눌 때 어떤 노하우가 있는가 그것도 알아보기 위해서 알바를 엄청 많이 다녔어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귤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불품이 나오면은 이게 농사꾼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농협에서 그거를 다 수매를 하거든요. 귤칩이나 귤 말랭이 그런 걸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농협에서 다 사주면 가격이 좀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거예요? 엄청 저렴한 거죠. 그거는 한 컨테이너당 3,500원씩 팔리는 거죠. 컨테이너가 지금 이 정도인데 그 노란 거 한 박스에 3,500원이에요? 한 20kg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한 박스에 20kg가 들어가요? 예. 이거 한 박스에 20kg인데 3,500원에 팔린다는 거죠? 하우스귤은 1kg당 가격을 계산을 해요. 1kg당 3,500원부터 가격대가 들어가는 거죠. 상품성이 있는 건 1kg에 3,500원을 팔리는데 상품성이 없는 것들은 20kg에 3,500원을 팔리는 거예요? 가격이 20분의 1로 떨어지는 거네요. 대부분 이게 감귤농사 하우스에서 짓는 분들은 그렇게 다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과일은 어쨌든 CS라고 해서 이제 고객분들이 받아보고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들도 가끔 있잖아요. 농부님이 판매하신 귤은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들인 노력이 또 있잖아요, 사실. 남들보다 풀이라도 하나 더 뽑아주고 남들이 하루에 2-3시간 일을 하면 저희들은 한 8시간, 10시간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일을 하니까 고당도로 나오고 또 고품질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분들이 주문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판매는 다는 못
하고 있어요. 주로 판매되는 루트가 어디예요? 판매되는 루트가 저희들은 팔도감이나 백화점, 그 다음에 경매장으로. 처음에는 이게 고객이 없어가지고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워낙 이게 과일이 맛있다 보니까 전화로 주문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년에 당도를 더 잘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거죠. 농업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제 생각에는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농업 현장에 가서 경험을 얻어보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식품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가, 그거를 생산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터민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원래 농사를 북한에서부터 지으신 거예요? 원래 이게 과수원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과수에 대한 그런 애착이 엄청 많고 과일 농사가 저한테는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혹시 실례가 안 되면 북한에서 넘어오게 된 사연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일성이가 94년도 돌아간 다음에 그때 경제적으로 엄청 어려워지지 않았어요. 그때 뭐 굶어 죽은 분들도 엄청 많고 한데 저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넘어왔는데 집이 평안남도다 보니까 시련을 엄청 많이 겪었거든요. 기차에서 다리가 다 얼고 두만강을 넘어오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기는 했죠. 부모에게도 뭐 내가 이게 지금 탈북한다는 그런 거를 알 그 상황이 못 돼가지고 그걸 알리면 부모들은 뭐 가지 못하게 할 거는 뻔한 거고 준비를 거의 못하고 떠났어요. 북한 기차는 가다가 멈춰서고 하니까 거의 한 달 정도에 걸린 거죠. 사람들이 너무 꽉 차버리고 또 움직이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어느 정도 지금 얼어가지고 마지막에 내릴 때 보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그 무서운 걸 사실은 몰랐어요. 그나마 다행히도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된 거죠. 탈북을 마음먹으셨던 이유가 있나요? 끼니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살아보겠다 하고 그냥 뛰쳐나온 거죠. 북한에서 넘어오셔서 제주도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또 관광도시잖아요. 엄청 유명한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자연 속에서 뭐 돈을 벌 수 있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생각을 하다가 농업이 저희한테 맞는 것 같아가지고 퇴직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생활은 조금 어떠세요? 저는 대단히 만족한 것 같아요. 선택을 잘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게 된 것도 정부에서 기농기천 자금을 해줬으니까 이 정도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또 남북 하나재단에서도 저에 대한 그 관심이 또 엄청 높으셔요. 전화도 자주자주 오시고. 제가 보기엔 너무 잘 살고 계신 것 예, 같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귤은 직접 다 따시는 거죠? 하나하나 수확을 하는 거죠. 이쁘게 이렇게 수확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귤 이름이 조금 독특하다 그러던데 귤 이름이 뭐예요? 이 소비자님들이 귤 맛과 향이 특이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귤이 이름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네가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해가지고 손님이 제 이름을 따가지고 뭐 금복향이 좋을 것 같다고 받아들인 거죠, 저희들은. 아, 그래서 금복향이 된 거예요? 예. 금복향. 평상시에도 귤을 좀 자주 드세요? 아니, 저는 귤을 365일 먹고 있어요. 아, 정말요? 예. 믿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저희가 생산하는 귤이 당도가 어느 정도 제일 잘 올라가고 어느 정도 제일 맛있다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일반 과일에 비해서 귤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 출연 신청해 주신 이유가 뭐예요? 지금 청년들이 기농기철을 하면은 자기가 성공할 수 있을까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착해서 농사를 잘 짓고 있다는 거를 고향분들에게 또 보여주고 싶고 내 농장이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를 자랑스럽게 또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복희의 농장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